이번 주 시간은 과학수사인데 네,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길지는 않은데 재밌어요. 우리 유튜브 우리 사건 의뢰에서 거짓말 탐지기 관련돼서는 뭐 전에 전문가분도 오셔서 네. 뭐 특강 형태로 해주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맨날 그래도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짚자는 의미에서 이제 사례 하나 들면서 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거짓말 탐지기 뭐 이제 폴리그래프라고 그러잖아요. 네, 폴리그래프. 근데 염 교수 거탐 안 타봤죠? 한번 타봤어요. 타봤어요? 네. 이제 우리 뭐 형사들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 이제 거탐 그래요. 국가수 옛날에 실습 갔을 때 한번 타봤죠. 거탐 뭐 또 뭐 거짓말 탐지기 폴리그래프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이 거짓말 탐지기로 해결했던 사건 사례가 이제 간단하게 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네. 97년도 여름인데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강간 사건이 발생해요. 아이고. 97년 여름에 네. 범인이 이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골목에서 한 거예요. 옛날 범인 그때가 좀 새끼가 많았죠, 교수님. 90년대 그때. 밤늦게 귀가하는 네, 여성을 이제 맞아요. 협박해가지고 골목에서 강간한 다음에 도망갔던 네. 그런 사건. 예전에는 그 97년 그 당시는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 노상에서 강간 사건이 네, 꽤 꽤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지금 이제 CCTV가 많아서 그 불가능합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마 신고가 됐고 현장에 경찰이 나갔는데 단서 같은 건 전혀 없었나 봐요. 그렇죠, 없죠. 뭐 그다음에 뭐 CCTV도 그 당시에 없었고. 네. 이제 뜨문뜨문 있는 CCTV를 이제 동선을 따라오면서 이제 골목 입구로 따라오면서 넓게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건 현장에서 멀지 않은 장소를 배회하고 있는 이렇게 돌아다니는 남자가 하나 그 CCTV 다른데 쪽에서 외곽에서 찍혀요. 멀리서 나온 거네. 네, 멀리서. 근데 그 사람이 이 골목에서 강간 사건에 범행을 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네. 그러나 요 현장에서 요 또 얼마 안 떨어진 요 근처에서 배회하고 다니는 남자란 말이야.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또 이 밤에 어두운 시간이다 보니까 그 외관을 제대로 못 봐갖고 인상착의는 제대로 그 진술을 못했고. 네. 그러니까 CCTV 그냥 어렴풋이 보이는 남성의 인상착의를 가지고 이제 탐문 수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남자를 한번 찾아보자. 그 신호는 그 시간대에 네. 그 멀지 않은 거리에서 돌아다니던 남자 혼자 이 길거리 배회한 놈이니까 그 놈이 네. 범인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렵게 찾았대요. 어렵게 이제 탐문해가지고 그 남자를 찾았더니 네. 그 남자가 한다는 얘기가 난 잠이 안 와가지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나. 근데 왜 나를 저 강간범이라고 뭐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그 근처에 사건 현장 근처에 돌아다니면 다 강간범입니까? 맞네요. 범인입니까? 예, 그럼 예. 오히려 펄펄 뛰고 난리 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걸 또 그런다고 경찰이 바로 보내주진 않죠. 그러면 아니 뭐 선생님이 그러셨다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뭐 선생님이 일단 용의자 군에 합류하셨으니까 당일날 동선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동선을요? 가능하면 그날 행적을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좀 해주십시오. 뭐 얼마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네. 바로 쫓아가서 찾았으니까 네. 그 기억 못할 리 없잖아요. 한 하루 이틀 전은 자기가 생각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행설수설해요. 뭐 꼬였네 그러죠. 네, 이게 좀 뭐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위적으로 범행 시간대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자신도 모르게 많이 해요. 교수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범행 시간대 다른 거 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은 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계속 말을 잘해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범행 시간으로 가까워질수록 자꾸 다른 걸 만들기 시작하는 게 이 범인들의 습성이거든요. 네. 그 형사들이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주목하죠. 범행 시간에 근접해 갈 때 네. 가면서 자꾸 딴 얘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야죠. 예, 그래서 이건 뭔가 이 사람 문제 있다. 의심이 팍 간 거죠. 네. 의심 이제 형사들만은 필이 딱 온 거지. 네. 예, 거짓말 탐지기 탑시다. 이제 요청을 해요. 물론 거짓말 탐지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못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안 타겠다 그러면 절대 못 해요. 안 되는 건가요? 강제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를 안 탈 수가 없게 하죠 경찰이. 어떻게 해요, 교수님? 선생님이 그렇게 당당하시면
그럼 거짓말을 탐지기 하면 딱 타가지고, 이제 우리 늘 그런 얘기예요. 거짓말 탐지기의 효과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요, 거짓말 안 한다는 걸 입증하는 그 좋은 수단이에요.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거 선생님이 거짓말 안 한다는 거를 입증해 주는 건데 선생님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시면. 그렇게 하면 안 할 이유는 없네요. 그러면 참 답답해지죠. 예.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기가 참 궁해지죠. 예. 이제 그거는 사실 되게 잘해야 돼요. 앉혀놓고. 저 짬밥이 있는 형사가 붙어가지고, 예. 그 이제 그렇게. 그럼 교수님 진짜 뻔뻔해는 안 끝까지 안 죽어도 타요. 안 해. 난 기분 나빠서 안 타요. 기분 나빠서 안 타요. 난 불쾌해서 못 타요. 불쾌해서 못 타요. 뭐 이러면서 뻗대는 거 있지. 그러나 그렇게 뻗대는 순간, 뻗대는 거는 뭐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는 거니까 형사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걔 뒷공문이 다 파는 거지 이제. 좀 다소 힘들지만 이제 오기로라도.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거짓말 탐지기를 본인이 당당하게 끝까지 안 탄다고 그러면 그게 또 형사들한테는 그 어떤 용의점을 확 올려주는 그런 역할도 되기는 해요. 수사 의지를 아주 높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유죄로 뭐 본다기보단 일단 이거 얘에 대해서 이상한데? 왜 거짓말 탐지기 끝까지 안 달라고 그러면 이 새끼 진짜 이상하잖아. 네. 야, 이 새끼 끝까지 봐봐. 네. 이제 오히려 나 같아도 수사 의지가 엄청 이제 그 증대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게 거짓말 어떤 용의자군에 들어가고 거짓말 탐지기를 부동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 부동의하는 게 쉽지 않다.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는 죽어도 안 탄다고 그랬어요. 죽어도. 그러겠죠. 예, 그랬겠죠. 산청한 게 죄입니까 하고 난리를 쳤대요. 네, 뭐 산청한 진정서도 많이 썼다고 그러대. 진정서도 막 내고 그랬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네가 당당하면 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거에 할 수 없이 오케이 했어요. 네. 오케이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이제 내가 지금 오늘 말하고자 한 건 이제 이 내용인데 거짓말 탐지기 하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선생님 저 이틀 뒤에 그 지방경찰청 거짓말 탐지기실 앞으로 10시까지 오십시오. 그리고 보냈다. 네. 보낼 때 이제 감기약 같은 거 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주의사항은 얘기해주고 보내요. 네. 그런데 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오면은 선생님 들어오세요 앉혀놓고 선생님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물어보고 거짓말 그래프 뭐 보고 이렇게 하는 걸 인식하잖아요. 네. 그 이전에 사전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모은 사전 작업을 검사 당일날 네. 이 검사관이 여기서는 정말 기가 막힌 그 이 차관 사항을 이 검사관이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거짓말 탐지기 의뢰를 하잖아요. 네. 그때 거짓말 탐지기 의뢰할 때는 사건 개요를 전부 다 경찰이 다 뽑아가지고 네. 지금 용의자가 진술하는 내용, 당일 동선 같은 걸 본인이 어쩌고 저쩌고 몇 시에서 몇 시 뭐 했다 이렇게 요 내용도 진술 받은 거 그대로. 네. 그다음에 사건 현장의 형태, 개요, 피해자의 진술 전체 이 서류를 다 카피해가지고 검사관한테 먼저 줘요. 다 싹 주는 거예요. 미리 갖다 줘요. 예, 그럼 예, 검사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네. 그 기록을 읽어보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야 될 건지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겠네요.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겉함 뭐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그 거짓말 탐지기 방법이 아니에요. 드라마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그렇게 나오죠. 모델대로 하는 줄 근데 알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기록을 다 줘가지고 검사관이 그 기록을 다 읽으면서 어떤 형태로 치고 들어가고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할 건지 맞아요. 예, 뭐 이런 거를 얼개를 다 짜요. 네, 설계란 표현이 맞습니다. 피곤합니다. 이거 생각. 디자인 제대로 해야 돼. 예. 자, 이 사건의 같은 경우는 네. 검사 당일날 검사관이 여러 가지 속옷을 촬영한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 속옷을요. 노란 팬티, 여성. 빨간 팬티, 하얀 팬티 이를테면 여러 속옷을 네. 촬영을 한 사진을 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여자 속옷 사진을 쫙 여기다 갖다 놨어요. 네, 물론 네. 이 여러 개의 사진 속에서는 당일 피해 여성의 그 속옷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진 안에요. 찍은 거예요. 자, 이 속옷, 이 속옷, 이 속옷, 이 속옷인데 이 중에 피해 여성의 속옷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필살기로 들어가 있네. 딱 그걸 놓고 네. 자 본인은 지속적으로 당연히 부인하죠. 네. 부인하는 가운데 각각 사진을 보여줘요. 이때 이 팬티 맞습니까? 이 본 적 있습니까? 이 팬티 본 적 있습니까? 질문을 안 해요. 무질문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 무질문 방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무작정 노 당신은 무작정 노라고 해도 좋다. 사전에 설명하거든요. 네. 그 사진만 보여줘요 그냥. 그러고 그래프 봐요. 또 이 사진 보여주고 또 그래프만 봐요. 진술아 검사관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데 그 피해 여성의 속옷이 딱 나오는 순서가 됐어. 네. 그걸 딱 보는데 이 남자 그 그래프가 그냥 피크를 이루는 거야. 심박수가 막 올라갔네. 말 한마디 안 하고 사진만 이렇게 순서대로 보여줬는데 잔잔하게 가던 그래프가 피해 여성 그 팬티가 딱 나타나는 순간 푹 쏟는 거야. 여기서 검시관은 알고 있잖아. 검사관은 네. 요게 저 피해 알고 여성의 있죠. 속옷하고 같은 거다 아는데 다른 거에서는 이게 없다가 여기서 그냥 뛰니까 이 새끼 범인 맞다고 이제 심정적으로 아는 거지.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거짓말 탐지기 원리는요. 긴장하고 그러면 땀이 나요 손바닥에. 네, 땀나요. 손에다 그래서 붙이거든요. 네. 손에서 땀 나는 거. 네. 그 다음에 심장이 발랑발랑 뛰죠. 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네. 그 다음에 호흡이 빨라지는 거예요. 네. 이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피크를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뇌파도 빨라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뾰가 올라가니까 이 새끼 다른 속옷에는 반응 없는 놈이 그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는 반응하는 거 봐서는 이거 범인 맞다.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는 한번 끝났어. 두 세트 들어가요. 두 번째 세트. 네. 뒤섞어 사진을.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해요. 사진도 한 20장 넘게 했대요. 네. 뒤섞어. 그래갖고 막 뒤죽박죽 해가지고 순서 놓고 또 해. 아까 5번째에서 피해자 속옷 있을 때 이렇게 뛰었던 놈이 네. 한 11번째 정도의 여자 속옷 나왔는데 쭉 가다가 11번째에서 또 이렇게 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확정됐네, 이거. 심정적으로는. 네. 증거. 이거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 피해자 속옷에만 반응하잖아요. 다른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 검사관 같은 경우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고요. 네. 다 끝난 다음에 3세트 했대. 3세트. 3번. 한 세트 네. 끝나고 2세트 끝나고 그 기록은 다 나오잖아. 그래프. 그걸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보여줬어. 당신 첫 번째 피크로 이게 올라간 데가 5번째 피해자 속옷입니다. 네. 뭐 또 두 번째 세트는 11번째입니다. 세 번. 요거를 쫙 그냥 그만 보여줬어. 네. 그냥 바로 자백했어요. 범인이 얼마나 하중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압박을 되게 심하게 받은 거네요, 겉아. 그게 말 안 하고 하니까 더 사람 환장하는 거야. 네, 또 뭐 막 사진만 보여주는 거예요. 사진만. 네. 그러더니 사진만 몇 번을 한 60장 본 거지. 한 세트에 한 20장씩. 네. 그러고 나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린 거 갖다가 놓고 당신이 삑 올라갔을 때 5번이었던 게 여기서는 몇 번이다. 11번이다. 여기 13번이다. 네. 왜 당신은 공통적으로 요 세 개의 속옷에만 이 반응하고 공교롭게도 이 세 개의 속옷이 그 당시 피해 여성이 입고 있던 속옷이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러더래 바로. 바로 끝났네. 그래서 검사관은 반드시 질문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검사는 말로만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가끔은 동영상도 보여줘요. 네. 그 여러 가지 기법을 보여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다. 요거는 아마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모르죠. 전부 다 네, 이게 맞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까? 검사관이 뭐 물어봐 갖고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교수님 드라마가 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드라마의 세상에 저기 조사관 심사관은 아무 말 안 하고 사진만 넘기는 거 보면 긴장도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런가? 예. 근데 사실 검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프 사진만 계속 보여주면 그 사람 미칠 더 거예요. 압박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아주 이런 방법으로 나를 잡는다고 이런 생각 들으면 더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호흡은 가퍼지고 심장 박동은 뛰고 땀은 많이 나요. 네. 그렇죠. 뇌파는 막 흔들릴 테고. 당연한 얘기는. 그래서 검사관은 질문으로 꼭 검사하는 게 아니라는 네, 걸 우리 네. 구독자님들 저 사례를 통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좋은 사례입니다. 요 사례를 하나 네. 제가 준비해 왔고 그래서 자백했어요. 이거는 사진 보여주고 결과 딱 그래프 보여주니까 그냥 바로 제가 했습니다 그냥 얘기하더래요. 포기했네 그냥.
자 이제 거짓말 탐지기 뭐 몇 번 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이거 역사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생각보다 네. 이 저 거짓말 탐지기 최근에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거짓말 탐지기 타고 올라가면 이거 바빌로니아 시대 때 네. 기원전 700년 전 그 네. 저 점토판 발견됐어요. 네. 그 유적지에서 네. 그 점토판에 적혀 있던 게 있어요. 예. 범인 다루는 내용 중에 안색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얼굴색의 변화라는 그런 그 문자가 나와요. 네. 점토판에 상형 문자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짓말 반응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 찾아내는 그 방법이 이거 뭐 잘 아실 겁니다. 미호법이라고 들어봤어요. 미호. 네, 옛날에 들어봤어요. 쌀미자 미호법. 이게 예. 뭐냐면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요 입이 바짝바짝 탄다고 그러죠. 네. 침이 잘 안 나와요. 네, 안 나오죠. 거짓말하면. 예, 예. 그래 그걸 입안이 건조해질 때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딱 범인 갖다 앉혀놓고 판관이 야 쌀 갖고 와. 그럼 쌀 갖고 와요. 생쌀 씹어봐 너. 그럼 이제 그 범인으로 추적받는 사람이 생쌀을 씹어요. 자 다 씹었어? 뱉어. 뱉었어. 침이 거의 안 섞여 있어. 거짓말하는 사람은 침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네. 생쌀이 가루처럼 푸석푸석하게 나온대요. 네. 야, 이 새끼 이거 긴장해서 침이 안 나와가지고 이거 한 거니까 너 이 새끼 거짓말하는 거 맞아 하는 게 이제 미호법이고요. 그럼 침샘이 마른 사람은 다 거짓말하게 이제 조금 이따 그 설명 드리려고 그래요. 어렵다. 그러니까 축축하게 안 젖고 건조하게 푸석푸석하게 나오면 거짓말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 거짓말 하는 놈들 잡는 미호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거는 하나 더 황당해 이거. 중국은 진짜 탐탕법 들어봤어요? 탐탕법? 들어봤어요. 예, 이건 진짜 야만적이에요. 이름도 웃기잖아요. 탐탕법. 혀를 내밀라고 그래요. 예. 혀를 내밀고 뻘겋게 다는 인두를 갖다가 혀에다가 접촉을 시켜요. 여기다가. 네. 아 뜨거워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화상의 정도를 가지고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는 야만적인 방법이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이제 그것도 뭐냐면 혀가 나왔는데 나온 데서 이제 침하고 연결이 시키는 거겠죠. 그것도 일종의 네. 축축하게 젖어 있는지 바싹 마른 놈인지. 네. 근데 이거는 그 당시의 논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현실감 떨어지고요. 고문법이죠 이게. 생리 반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마다 편차가 다 다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선천적 체질적으로 타액 분비가 적은 사람은 범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억울한 옥살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미호법이나 탐탕법 같은 거는 말이 안 되는 그 거고. 탐탕법은 제가 보충 네.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자백받는 방법이었대요. 그치. 왜 그러냐면 저기 인두가 막 이렇게 막 달고 있는데 겁주는 거지 겁주는 너 이거 말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네 혓바닥에다가 이 인두를 들이대야 돼. 그러면 거의 90% 다 분대요. 안 한 것도. 거의 고문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뭐 줄이 트는 거랑 별 차이 없는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만들어낸 놈이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제 미호법 같은 거는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예.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과학적으로 상당히 논리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이제 폴리그라프 이 기계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진짜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에 이 범죄하는 사람 다 알잖아. 생리학자 롬보로조. 네. 체사르 로모로죠. 생내형 범죄자. 네. 두개골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긴 사람은 살인 범죄자고 어떻게 생긴 사람은 뭐고. 아예 범인은 타고나는 걸로 얘기했던 제가 거기에 해당되게 돼. 롬보로조. 광대뼈에다가 네모. 나는 안 그런가 그렇게 따지면 다 그러지. 넌 사각이잖아. 100%에 나는. 이 롬보로조가 1836년부터 1909년까지 살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군의관이었잖아요. 군의관이에요. 그 시절에 사형수 강력범들 또 전쟁 나서 죽은 놈들 그 죽은 두개골을 갖다 놓고 나름대로 재구 연구해가지고 이제 생내적 범죄자설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인데 범죄 생물학의 아버지. 범죄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생물학의 그러는데 아버지. 이건 뭐 한순간에 그냥 그 논리는 깨져버렸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유명하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거짓말 관련돼서 한 거는 의료용으로 제작된 혈압계하고요 맥박계를 이용했대요. 지금하고 유사하네요. 유사하죠. 네. 그 혈압계, 맥박계를 이용해서 이제 조사받고 있는 피의자들. 네. 얘들이 범죄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혈압의 파동 뭐 이런 게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였던 그 원리는 롬보로가 일찌감치 한 건 맞아요. 네, 맥박계, 혈압계를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요 1960년대 초입니다. 일찍 들어왔네, 교수님. 일찍 들어왔어요. 미국에서 도입해가지고 1960년대 초. 네. 그것도 그러니까 60년대에 들어왔다고 하면 60년도에 네. 미국에서 도입해갖고 수사에 활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거탐하고 지금 뭐 완전히 하늘하고 땅이고요. 그렇죠. 현재는 뭐 수사기관이라든지 감정기관 또 정보기관 이런 데에서 한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옛날에 얘기 듣기로는 이게 그 소련하고 미국하고 첩보 활동이 너무 치열할 때 거탐 많이 이중 스파 간첩. 있잖아요. 더블 에이전트 있잖아요. 이중 스파이들 잡아내려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과학 수사가 발전한 이변에는 스파이를 검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거는 없는데 이게 꼰지는 것 같은데 소련에 그래서 발전했던 일부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예. 미국에서 특별히 그 훈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정보기관들은 예. 거짓말 탐지기를 회피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 별도. 예. 소련도 이제 그 러시아도 똑같이 썼겠죠. 똑같이 이제 그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탔을 때 그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 양성 반응이 안 나오게 하는 훈련을 특별히 시켰다는 거예요. 무섭다. 네, 그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영향을 받은 거네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범인이 거짓말하는 거를 밝히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선량한 사람을 또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도 더 많다고 봐야죠. 맞네요. 무고한 사람이 용의선상에서 배제되게 해주는 역할도 거짓말 탐지기가 하는. 네. 내가 당당하다면 내 거짓말 탐지기 내가 못할 이유 사실 없죠. 그렇죠. 예.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염 교수는 한 번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가 알다시피 저는 저 미군 부대 그 CID 한미합동수사본부에서 오래 있었어요. 네. 꽤 그 3년 넘게 거기 파견 나가서 미군들하고 같이 근무했거든요. 거기서 오라고 안 했어요. 이게 미국으로 유학하라고 해. 난 미국 그렇게 제안 받는 가자고 그랬었어요. 그죠? 네. 수사관을 많이 스카우트를 가시잖아요. CID 그 요원으로 한미합동수사본부 나가서 미 이사단에서 네. 3년 6개월인가 제가 근무했어요. 근데 그때 거탐이 우리나라에서 우리 경찰에서는 자주 안 할 때예요. 네, 초기에 근데 걔들은 하는데. 미군 애들은 그냥 잡으면 하더라고. 거탐을. 군수사 내에서 이렇게 잡아오면. 폴리그래프 태운다고. 저게 맞을까 저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폴리그래프 하는 타냐라는 여자 있어. 타냐. 네. 걔 GW 14급이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그 이제 군인 계급은 민간 군인들 계급은 뭐 소령 중령 뭐 이렇게 가는데 또 민간 계급은 GW 뭐 1급, 2급, 3급 이렇게 해갖고 또 직급을 나눠요. 군무원은요? 군무원 형태로. 근데 이제 그 폴리그래프만 다루는 사람이 14급이면 대령급 이상이래요. 높네. 그 여자인데 타냐라고. 이뻤는데 그 여자. 네. 그 타냐 그 타냐 예뻐서 타신 거 아니세요? 예뻐서? 거짓말. 나 한번 해봐. 내가 생각할 때 네가 그 폴리그래프도 안 맞는 것 같아. 친해지려고 타신 건 아니고. 아니 해보고 싶었어요. 카드 갖고 처음에 했어요. 네. 카드에서 다 들켰어. 내가 찍은 카드 카드. 너 한 10장의 카드를 줘놓고 네가 속으로 찍어. 그럼 내가 하나 찍었어. 그 이겁니까 할 때 내가 찍은 거를 탁탁 너 이거 찍었었어. 그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우리 발 가는데도 맞더라고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난 10번 해봤어. 10번. 그 다음에 이제 국가수에 가서도 교육 받을 때 기본 교육 받을 때 또 가서 해보고. 네. 그래서 나는 거짓말 탐지기를 꽤 많이 타봤거든요. 다 진실하게 나오시죠. 적어도 제가 타본 거짓말 탐지기에서 오차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과학적으로 밝힌 거는 뭐 89% 정도라고 그래요. 정확도가. 네.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더 첨부되는 바람에 99%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뇌파까지 같이 해요, 이제. 뇌파 하잖아요. 예, 이제는 거탐을 붙이고 손바닥, 심장, 맥박 여기다 하잖아요. 3개 붙었던 거에다가 뇌파까지 이제 머리 뇌파까지 하고 2개 합산해서 내버리니까 거의 99% 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단 0.00001%라도 가능성이 배제되면
그러니까 무죄가 되는 게 안 이 되죠. 법의 현실이잖아요. 100%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참고 자료로 보면 돼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나 그게 판사의 심증을 형성하는 데는 압도적으로 기여해요. 심증 형성이. 예, 이제 요즘도. 네. 근데 이제 또 이 거짓말 탐지기의 어떤 증거 능력에 있어서 어떤 신빙을 좀 더 하려면 미국 같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은 거탐 대상자가 들어오면 양해를 받고요. 그들의 관리하에 들어가요. 이틀 정도는 신병이 확보가 돼버려요. 그러면 감기약을 몽창 먹는다든지 술을 몽창 먹는 잠을 끝까지 안 자고 개긴다든지 하고 혼미 상태를 스스로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엄청나게 그렇죠. 미국은 그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주에 따라서 거짓말 탐지기를 그냥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주가 꽤 많아요.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신병 확보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며칠 날 받으러 오라고 시키지 용의자는 저희가 그럼 그 사이에 약간의 장난들을 쳐가지고 대체로 이런 케이스일 겁니다. 그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 양성 반응, 거짓말 아닌 사실 음성 반응, 그 다음에 세모표가 하나 있어요. 불능. 그러면 그 술 마시거나 일부러 고의로 연출해서 잠을 안 자거나 막 그 금지된 약물을 먹어갖고 혈압약 오게 먹고, 되면 네. 그거는 세모표가 나와요. 그러면 세모표가 나왔을 때 딱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오, 양성 아니면 음성이 나오면 두 번 다시 못 태웁니다. 그 사람. 네. 이제 거짓말 탐지 끝이에요. 네. 그런데 세모표가 나오면 1회 안에서 더 태울 수 있어요. 본인의 동의를 받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세모표 나오면 그날 이제 동의 다시 받으면서 선생님 지금 불능으로 나왔는데 약 좀 안 해 하시거나 약 드신 거야. 그거 다 알아. 여기 다 나와. 이거 약물 그 반응이야 이게. 세모표가. 약물 반응이에요 지금.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 네. 저 이틀 뒤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 또 세모표 나오시면 상당히 의심받습니다. 그럼 이제 왔을 때 양성 나오는 경우 많아요. 약 안 먹고 물 안 먹고. 이제 그런 규정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이 거짓말 탐지실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거짓말 tam지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구독자님 모르실 거야. 방음 처리돼 있어요. 방음 처리돼 있어요. 완벽하게 방음 처리가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뭐 뻥뻥 여기 지금 우리 녹화하는 여의도 여기에 그 국회가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여기 와서 시위하고 데모하잖아요. 소음소리 꽝꽝 울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영향받거든요. 영향받죠. 내가 방송하다 말고 아이 시끄러 죽겠네 이씨. 똑같잖아요. 네. 이 소음 외부 소음 같은 거 차단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방음 처리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 수준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네. 쾌적해야 돼요. 쉽게 네, 얘기해서. 네. 지금 우리 쾌적하게 하려고 애 많이 쓰고 정 PD가 네, 네. 에어컨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선풍기 사다가 삐그덕거리면서 돌리고 있고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유지시켜줘서 쾌적한 저 분위기를 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벽지. 네. 혼란스러운 벽지 갖다 놓으면 안 아, 돼요. 안 되죠. 피카소 그림 막 갖다 놓고 안 거꾸로 돼요, 안 돼요, 뒤집히고 안 돼요. 뒤집어지고 뭐 돌아가고 이런 거 보면 심리적으로 영향받거든요. 네. 그다음에 카펫 깔아놓은 거. 네. 그다음에 조명도 마찬가지예요. 조명도 사이키 틀어놓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 피시험자가 자극되지 않는 단순 처리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실은요 그냥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그 저기 미국에도 보니까 책 보니까 색채 심리학자들 불러다가 네. 그거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심리적으로 아주 평온하게. 네, 아주 편안하게.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검사관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검사관이 네. 어떤 지역에 매몰되거나 네. 지역 색깔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검사관이 호남 사람이야. 근데 지금 피검사자가 경상도 사람이야. 평상시에 약간의 이제 극단적인 앙금이 있어. 그러면 어떤 약간의 증오나 미움이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 그래서 지역적인 편견. 그다음에 봤더니 나랑 똑같은 자매네, 똑같은 천주교네. 네. 이 저분이 네. 묵주 서로 또 묵주가 있네. 그 묵주 대조도 해보고 이러면 안 돼 이거. 종교적, 지역적, 종교적. 그다음에 나는 이를테면 A 당이야. 나는 B 당이야. 근데 저 사람도 B 당이네 나랑 똑같이. 빨간 당, 파란 당, 노란 당. 빨간 당, 파란 당 뭐 이렇게 노란 하면서 당, 예. 정치적인 어떤 그 색깔 그런 편견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검사관은.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역적, 종교적, 정책 편견이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검사관이 외모를 또 골 때리게 하면 안 돼요. 장발 딱 길러갖고 맞아요. 여기다 예. 딱 묶고 무슨 저 오토바이 타는 사람 마냥 하고 앉아갖고 검사하면 그 사람 위압 감는 게 있죠. 아니면 그렇죠. 떠버리 이래갖고 저 마동석이처럼 앉아갖고 하면은 그 사람도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외모도 타인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 그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해 줘야 돼요. 심하고 저는 안 되겠네요. 안 돼, 우리는. 덩어리가 커갖고. 덩어리 커서. 살고라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 수준이 진짜 좋아요. 맞아요. 설명을 잘해야 예, 되겠죠. 예. 그리고 말 지적 잘해야 돼요. 수준도 좀 네. 있어야 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좀 의식이 좀 높아야 되겠죠. 예. 이 검사관은 굉장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폴리그래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인텔리들이에요. 경찰에서도. 그리고 자제력이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본 분들 보니까. 그래요. 자제력이 엄청 엄청나신 뛰어나고. 분이에요. 말도 많이 안 하시고. 맞아요. 그 조사 방법도 사전에 또 가면은요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면담해요. 예. 면담하면서 이제 고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 야, 난 진짜 이거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자, 당신 말에 이거 검사하고 가면 돼.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무성의하게 이래서도 안 돼요. 네. 목소리 톤도 적당히. 그러니까 염 교수는 가능한데 나는 목소리 톤 높아서 안 돼. 나는 추궁하는 것도 아닌데 왜 추궁하냐고 나한테 또 따지니까 우리 마누라부터 그래. 내가 화도 안 냈는데 왜 화내냐고 그러고. 톤이 좀 높으죠. 톤이 높아서 네, 그래요. 그래서 하이톤이라. 목소리 톤도 적당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를 타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건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 진짜인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잘못돼갖고 내가 거짓말하는 걸로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궁금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또 거짓말한 놈은 내가 거짓말한 게 진짜 이게 들통날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네, 당연하죠. 양쪽 다 두려움이 있어요. 거짓말을 거탐 타러 온 압박이 사람은 되니까.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예. 그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해요. 하지. 대체로 오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맥박하고 이거하고 하는데 진짜 이게 난 사실인데 내가 사실을 얘기해도 잘못돼갖고 거짓말로 나오면 나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네.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대로 얘기를 다 해줘야 돼요. 거짓말 탐지기 그 검사관이. 예,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짓말 탐지기의 그 신뢰 지수는 몇 %고 법정에서 판사의 심증을 영사하는데 어떻고 하는 거 다 얘기해줘요. 거짓말 탐지기의 논리, 맥박이 어쩌고 땀이 어쩌고 이거 다 얘기해주고. 네. 그래서 다 알려주고 서로 이제 친해지고 이제 이른바 나포 형성 좀 된 다음에 이제 네.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억울한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거탐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한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이 검사관한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거 괜찮거든. 이거 내 억울하면 진짜 풀어줄 수 있겠어. 그렇지. 그럼 적극적으로 협조주겠지. 그 네, 심리적으로. 예. 그러면 거탐이 더 편하지. 아우 용의 선생님 빠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탐 자체도 사전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하고 피검사자하고 앉아갖고 사전에 심리 게임이 먼저 벌어져요. 하기 전에요. 예,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서 꼭 말 안 해도 빠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말 안 해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거짓말하고 있는 실제 범인이냐. 네. 요런 놈은 근데 거짓말 하는 놈 같으면 검사관하고 서로 협조할 만큼 나포 형성이 될까요? 안 되죠. 애초부터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 그죠? 담쌓고 거짓말하는 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검사관이 이렇게 매 대화를 쭉 나누다 보면 공감대가 도저히 형성이 안 되는 놈이 있대요. 그건 거짓말 하는 놈이라고 본대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겠네. 오히려. 맞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면담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의 정확도를 이해를 시키면 불안감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다 그러면. 거짓말이 밝혀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 때문에 엄청 불안해했고 어떤 경우는 이거 진짜 거짓말 탐지기 설명 들어보니까 나 지금 검사 들어가면 바로 내 거짓말 뽀록나게 생겼어. 에이, 차라리 그냥 포기하자. 에이, 검사관님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대로 말할게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러 갔다가 거짓말 탐지기 이제 밖에 형사들은 대기하고 있어요. 못 네, 들어가요, 네, 형사들은. 네. 그 사람만 안에 들여보내고 형사들은 밖에서 대기하거든요. 앉아갖고 어떤 경우는 2시간 넘게 그러고 있으면 꾸벅꾸벅 형사들이 줘라. 네.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 대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들어갔는데 한 2, 30분 지났는데 검사관이
땅땅땅 때리면 졸다가 깜짝 놀란 형사들이 왜요? 들어오라 그래. 그 들어가면 저 전부 자백하셨는데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심정 인계해줘. 아니 뭐 자백했어요. 그 선생님 자백한 거요? 제가 다 자백했습니다.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수갑 손 내미세요. 수갑 채우면서 잘 해드릴게요. 자수에 준해서 해드릴게요. 그건 자수는 아니에요. 자수에 준해서 해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수갑 끌고 오지. 그 케이스가 저 꽤 많았어요.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그 검사관 앞에서 자백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압박감이 되게 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의 어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이렇게 구체적인 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네. 요거 짧게 실무 거짓말 탐지기 그 실무 내용을 좀 오늘 좀 설명을 좀 제가 재밌네요. 타기 전에 불어버린다는 게 맞아요. 좀 드렸어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수사 그냥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안 불러오고 비전문가인 김복준이가 실무에 적용됐던 그런 내용의 거짓말 탐지기 관련된 과학수사를 좀 풀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